오늘 JP 모건에서 추가 긴축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추가 긴축 반드시 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안 했다라고 JP 모건은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몇 번간의 회의에서 FOMC는 동결에 머물 것이다라는 이런 주장을 JP 모건은 내놓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 파월 의장이 큰 폭의 의견을 변동하지 않은 것, 무난하게 말을 해줬다라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미국 현지 시간으로 8월 28일 월요일입니다. 한 주의 거래가 또 새롭게 시작이 되었는데요.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세를 기록을 하면서 오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지금 S&P 500 지수와 다우 지수가 전 거래일 대비 0.6% 정도 상승 마감을 한 모습이고요. 나스닥 지수는 전 거래일 대비 0.84%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 다우 같은 경우는 전 거래일 대비 0.62% 그리고 S&P 500 지수 전 거래일 대비 0.63%로 종가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지금 채권 시장 같은 경우 전 거래일에 비해서 금리가 소폭 하락한 모습입니다. 지금 금융시장 전체적으로 지난주 목요일부터 있었던 이 잭슨홀 회의 그리고 금요일 날 있었던 파월 의장의 발언을 소화를 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미국 2년물 그리고 10년물 금리가 모두 마감 무렵에 1bp에서 2bp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10년물 금리 같은 경우는 4.2% 수준에서 등락을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2년물 금리도 소폭 하락했지만 여전히 5.06%의 높은 레벨에서 등락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달러화 지수 같은 경우는 이제 뉴욕 증시 마감 시간 무렵 104 정도를 나타냈습니다. 전일과 이제 크게 차이가 없지만 조금 이제 내린 수준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달러화 지수 같은 경우는 이날 뉴욕 장중에 105선을 돌파를 하기도 했습니다. 6월 이후 가장 높은 수준으로 집계가 되고 있고요. 달러화는 이제 최근 조금 등락을 거듭하고 있지만 여전히 이제 강달러 흐름이 지속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오늘 유가는 상승했습니다. 10월물 WTI 가격이 전거래일 대비 0.3% 정도 오르면서 배럴당 80.10달러에 거래를 마쳤는데요. 원유 시장 같은 경우는 지금 멕시코만에서 북상하고 있는 열대성 폭풍의 영향 그리고 중국 정부의 시장 부양책 등에 주목을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잭슨홀 미팅 그 이후에 어쨌든 3대 지수가 동반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조금은 산뜻한 출발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장중 흐름도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이 이제 뉴욕 시간으로 월요일입니다. 월요일 거래가 마무리가 되었는데요. 이제 이번 주는 8월의 마지막 한 주이기도 합니다. 이번 주 금요일 기준으로 뉴욕 시간이 이제 9월 1일로 이제 전환이 되게 되고요. 8월 이번 한 달 동안 뉴욕 증시 3대 지수가 모두 하락을 하면서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을 겪었습니다. 이제 지난주까지 나스닥이 8월 들어서 5% 이상 하락을 했고요. 오늘 낙폭을 일부 회복을 하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는 약 8월 성적이 마이너스 4.5% 되는 상황이지만 이번 한 달 동안 좀 좋지 않은 모습을 보인 모습입니다. S&P 500 지수 같은 경우도 이번 달 들어서 3% 이상 밀렸고요. 다우 지수 같은 경우도 이번 달 들어서 2.6% 정도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조정의 8월을 겪었기 때문에 트레이더들은 이 8월의 하락세를 만회하기 위해 노력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런 반발 매수 심리 등이 작용을 해서 오늘 3대 지수 이제 개장 이후로 꾸준한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결국 마감 종가도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을 한 모습입니다. 네, 지난주 빅 이벤트였던 잭슨홀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특파원님께서도 잭슨홀 그 파월 의장의 연설 이후 직후에 굉장히 자세하게 정리를 또 잘 해서 영상으로 올려주셨는데요. 잭슨홀 그 이후에 파월 의장의 발언이나 그리고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 그리고 시장의 분위기 종합적으로 어땠습니까? 네, 지금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의장의 연설이 지난주 뉴욕 시간으로 금요일 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시장에 반영되는 시간이라든지 또 주말이었던 점 등을 고려를 해서 조금 그 영향을 두고두고 금융시장 참가자들이 해석을 하고 있는 그런 분위기로 보이는데요. 지금 파월 의장이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했던 발언은 이제 인플레이션 파이터로서의 모습을 다시 한번 재확인해 준 것으로 요약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 잭슨홀 심포지엄
시점에서 인플레가 여전히 너무 높은 수준이다. 물론 작년에 고점으로서부터는 인플레가 떨어졌지만 아직까지 이 연준의 목표치인 2%포인트를 훨씬 상회하고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만약에 적절할 경우 금리를 추가로 올릴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다소 매파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또 이뿐만 아니라 미국 경제가 최근에 너무 좋은 흐름을 보이는 점 또한 우려를 한 것이 시장에서 조금 집중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파월 의장 지금 최근 미국 증시가 견조한 모습을 보인 것을 언급을 하면서 만약에 성장이 지속적으로 추세를 상회하는 추가적인 증거가 나올 경우 결국 다시 인플레이션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지금까지 해온 성과를 위협에 빠뜨릴 수 있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결국 너무 좋은 성장은 추가적인 긴축을 타당하게 만들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도 이제 다소 조금 우려스러운 부분인데요. 한편 중립금리에 대해서는 연준 또한 정확한 중립금리의 레벨을 알 수 없다라는 발언을 하면서 일부 시장 참가자들에게는 조금 호재로 다가오기도 했습니다. 이 잭슨홀 회의에서 파월 의장 이제 예상대로의 발언을 했다라는 것이 이 금융시장의 전체적인 평가인 것 같습니다. 전문가들은 파월이 매파적인 모습을 보이긴 했지만 예상된 매파였기 때문에 시장에 이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파월 의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아직 높고 필요하면은 또 금리 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경제가 추세 이상의 성장을 이어갈 경우 또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는 얘기를 했지만 상당히 원론적인 얘기를 하면서 가능성을 나열한 것일 뿐 이것이 파월이 꼭 금리를 올리겠다는 의미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 어떻게 보면은 파월은 향후에 만약에 어떤 상황이 급반전할 경우 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지를 열어두면서도 가능성만 거론을 하면서 실제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시장의 안도감을 좀 불러온 것 같은데요. 지금 그런 의미에서 또 여러 전문가들은 파월 의장의 발언이 딱 중간이었다, 조금 중립적이었다라는 평가를 하고 있고요. 또 파월은 의도적으로 모호함을 유지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파월 의장의 발언이 금요일 날 있었고요. 파월 의장 발언 나오기 직전부터 갑자기 이제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 총재의 발언에도 금융시장의 관심사가 이제 쫙 쏠리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특히 미국 로이터 통신이 이런 보도를 하면서 이 라가르드 총재의 발언에 관심사가 쏠렸는데요. 지금 독일을 비롯해서 유럽 쪽의 경제가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ECB 정책 입안자들 사이에서 유로존의 경기 둔화에 대해서 우려하는 쪽에 이 정책 입안자가 상당히 많아지고 있다라는 내용을 로이터 통신이 보도를 했고요. 무려 8명의 이 관계자들을 인용해서 이 금리를 결정할 때 향후 경기 둔화에 대해서 대비를 해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일시중단 쪽 캠프가 힘을 얻고 있다라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과연 이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이번 잭슨홀 회의에서 9월 인상 혹은 금리 일시 동결에 대한 이런 힌트를 줄 것인지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이 주어졌었는데요. 라가르드 총재는 이제 9월 22 금리 정책에 대해서는 이 잭슨홀 회의에서 즉답을 피했습니다. 결국 이제 데이터에 의존해서 결정을 내릴 것이다라고 라가르드 총재도 파월과 비슷한 발언을 했고요. 또 ECB 또한 연준처럼 인플레이션 목표치인 2%를 그대로 고수를 하겠다라는 입장을 재확인을 했습니다. 라가르드 총재가 이런 표현을 썼는데요. 우리는 이제 어떤 게임을 하고 있고 인플레에 대한 이 전쟁을 빗댄 것으로 보입니다. 이미 이 게임을 하고 있고 게임 중에는 규칙을 바꿀 수 없다. 즉 이제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인플레 목표치를 2%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수정을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일축시킨 발언으로 해석이 됩니다. 결국 이 잭슨홀 심포지엄에서는 각국 중앙은행 수장들이 다시 한번 인플레이션을 2% 목표치로 낮추겠다라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 매파적인 뉘앙스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바짝 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파월 의장의 발언은 다소 희석이 된 것으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인플레이션을 2%대로 꼭 잡겠다라는 의지는 재확인했지만 매파적인 다소 그런 발언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워낙 대비를 좀 하고 있었기 때문에 비둘기파적인 딱 중립적인 발언으로 해석을 했다.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이제 시선은 다시 금융시장에서 어떤 걸 보면 좋겠습니까? 발표될 지표들이 많이 대기하고 있죠.
네. 결국 이제 잭슨홀 심포지엄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이제 두 가지 확실한 것은 첫 번째 연준을 비롯한 이 ECB라든지 중앙은행들이 2%라는 인플레 목표치를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 이것이 확실해졌고요. 두 번째로는 결국 중앙은행들은 지표에 따라서 금리를 결정할 것이다라는 이제 너무나 당연한 얘기지만 이것이 다시 한번 확실해졌습니다. 결국 시장의 시선은 다시 경제 지표로 넘어간 것이고요. 연준이라든지 ECB 또한 이 시장의 어떤 지표 그리고 경제가 어떤 방향으로 갈 수 있을지를 굉장히 알기 어려운 그런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이 지표에 따라서 모든 것이 결정이 될 것이다. 또 지표가 모든 것을 결정할 것이다라는 말도 이제 과언이 아닌 셈이 됐습니다. 이제 연준이 이번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한 축이 물가고 다른 축이 고용인데요. 이번 주에 이제 물가와 고용에 관련된 핵심 지표가 두 가지 다 나오게 됩니다. 중요한 지표가 정말 많이 예정이 되어 있는데요. 우선 고용 쪽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8월 비농업 부문 고용 보고서가 금요일 날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사실상 이번 주 나오는 지표 중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8월의 고용 시장이 이제 얼마나 좋은 흐름을 보였는지 추세 이상의 성장을 이제 보고를 했는지 등을 보면서 이 파월 의장이 언급하기도 했던 추세 이상의 성장세 여부를 좀 주목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 월가 전문가들 8월 신규 고용이 전월보다는 둔화했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요. 월저널에 따르면 8월 비농업 부문 신규 고용 16만 5천 명 늘어났을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바로 직전월이었던 7월까지 비농업 부문 고용이 18만 7천 명 늘어났었고요. 여기에 비해서는 이제 증가세가 소폭 조금 풀이 꺾이는 거긴 하지만요. 여전히 이제 16만 명을 상회하는 수준이 나올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8월의 실업률 역시 거의 반세기 만에 최저치인 3.5%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외에도 이제 구인 구직 보고서라든지 민간 고용 보고서 그리고 감원 보고서 또 주간 실업보험 청구자 수 등 다양한 고용에 관련된 데이터 포인트가 나올 예정입니다. 물가 쪽에서도 상당히 중요한 이 지표가 발표가 됩니다. 연준이 가장 중요하게 보는 물가 지표로 알려진 이제 근원 PC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되게 되는데요. 지난 7월 달에 근원 PC 가격 지수가 공개가 되게 됩니다. 7월 근원 PC 같은 경우는 이제 전월보다는 살짝 높은 수준, 7월에 인플레이션이 조금 심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반영해서 전월보다 조금 심해졌을 것으로 이제 전망이 되고 있는데요. 6월에 지금 근원 PC 같은 경우에는 전년 동기 대비 4.1% 오르면서 거의 2년 만에 가장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습니다. 이 2년 만에 최저 수준보다는 살짝 높은 4.2%가 지금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 근원 PC 또한 상당히 주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이게 이 두 가지 지표 그리고 돌아오는 다음 CPI가 9월 19일에서 20일까지 예정된 FOMC를 결정짓는 굉장히 중요한 지표가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외에 이번 주에는 이제 미국의 2분기 GDP 잠정치도 발표가 됩니다. 지금 미국의 2분기 GDP 같은 경우 이미 속보치가 발표가 된 상황인데요. 미국은 GDP를 세 차례에 걸쳐서 발표를 하기 때문에 이번 주에 나오는 수치는 이 속보치에서 수정이 된 두 번째 집계치인 잠정치가 발표가 되게 됩니다. 2분기 성장률 속보치가 2.4%로 앞서 발표가 되었었고요. 지금 이제 3분기 미국 GDP 성장률이 거의 5.9%로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성장률 쪽도 이제 좀 눈여겨봐야 하는 수치입니다. 특히 최근에 연준에게 있어서 미국의 성장률이 새로운 이제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라는 점에서 상당히 주목이 되는 부분이고요. 이외에도 부동산 관련 지표 그리고 경제에 대한 소비자 신뢰 지수 그리고 PMI 지표 등이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네, 결국엔 다시 지표입니다. 연준도 데이터에 의존해서 결정하겠다라고 분명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지표가 다시 한번 또 중요성이 부각이 되고 있고요. 금리 전망은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잭슨홀 이후에 좀 변화가 있나요? 네, 지금 이제 잭슨홀 이후 이 금융시장 참가자들 본격적으로 향후 금리 전망이라든지 성장률 전망 등을 이제 점쳐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유럽 중앙은행 그리고 미국 쪽의 금리 전망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어디가 먼저 금리 인상을 중단할 것인지 이런 것에 따라서 이제 외환 시장의 흐름도 많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월가에서는 이번 이제 잭슨홀 회의를 거치고 9월에는 이제 연준이 금리 동결을 하겠지만 11월에는 어쩌면 또 올릴 수도 있겠다라는 이런 우려감이 조금씩 반영이 되어가고 있는 수준입니다.
되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미국 금리 선물 시장의 데이터를 보면요. 지금 연준이 9월에 기준금리를 동결할 가능성이 거의 80%에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금리를 이제 깜짝 인상을 할 가능성이 20%를 상회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9월 전망 자체는 이 잭슨홀 이전과 이후가 크게 바뀌지 않은 모습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이제 80% 정도는 금리가 동결이 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 셈인데요. 문제는 이제 11월 회의입니다. 9월이 지나고 11월 회의에서도 여전히 만약에 인플레가 잡히지 않는다면 연준은 금리를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이 전망이 조금씩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 11월 회의에서 연준이 금리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보는 이 확률이 전체적으로 5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올해 이제 11월 이후에 금리를 올리지 것이라는 전망이 50%를 하회를 했었는데요. 과반을 지금 넘어서 있는 상황이고요. 또 이제 연준이 좀 다시 특단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50bp 정도 금리를 올릴 수 있다라고 볼 가능성도 10%에 육박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이제 파월의 잭슨홀 회의 이후에 연준이 연내 금리 1회 인상 더 나설 가능성이 60% 정도로 이제 올라와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이제 월가에서는 올해 동결이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의견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으로 보입니다. 오늘 JP모건에서 관련된 보고서를 발표를 했는데요. 이 파월 의장의 이 발언을 검토를 해보면 파월 의장은 이제 추가 긴축이 이뤄질 것이라는 이제 분명한 신호, 추가 긴축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추가 긴축 반드시 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안 했다라고 JP모건은 집중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몇 번간의 회의에서 FOMC는 동결에 머물 것이다라는 이런 주장을 JP모건은 내놓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주식 시장에 대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오늘 주식시장이 이제 올랐습니다. 주식시장 강세를 보였고 3대 지수가 모두 상승을 했는데요. 이렇게 3대 지수가 오늘 모두 오른 것을 두고 과연 이 이유가 무엇일까 뉴욕 증시 전문가들 파월 의장의 발언에서 다시 한번 단서를 찾고 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 파월 의장이 이제 큰 폭의 의견을 변동하지 않은 것, 무난하게 말을 해줬다라는 것 자체가 주식시장에는 호재로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작년과 대비해서 이 효과가 더욱더 극명하게 나오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요. 작년 같은 경우는 이제 잭슨홀 심포지엄을 계기로 뉴욕 증시가 폭락을 했고요. 11월까지 이 조정장에 접어드는 본격적인 계기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이제 파월 의장이 이 시장과 연준 간의 커뮤니케이션이 조금 잘못된 것을 인지하고 작정이라도 한 듯이 굉장히 매파적인 목소리를 냈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지금은 이제 올해 같은 경우는 그런 단호함을 이제 우리는 볼 수는 없었고요. 이뿐만 아니라 작년은 이제 한창 금리를 올릴 때였고 이제는 이제 금리 뭐 한 번 올리거나 어쩌면 이제 아예 안 올릴 수도 있다라는 이런 좀 타이밍이 완전히 다른 상황에 있기 때문에 잭슨홀을 소화하는 방식도 완전히 달라지고 있다라는 설명입니다. 결국 이제 파월 의장이 시장에 의도적으로 충격 주지 않은 것이 다시 말해서 이제 증시는 좀 순탄한 흐름을 타고 갈 수 있다라는 것의 어떤 방증이다라고 뉴욕 증시 일부 전문가들은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단스케뱅크에서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결국 이제 크게 바뀐 게 없기 때문에 뭐 연준이 이제 내년에 방향을 바꿀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연준이 계속 이 경로를 이어갈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모두 이번 파월 연설의 부분에서 자신의 이 입장을 강화하는 근거를 찾을 수 있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런 파월 의장의 잭슨홀 회의가 무난하게 넘어간 점이 호재였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여기다 하나 더해서 이제 작년에 파월이 작정한 것처럼 이 뉴욕 증시를 완전히 끌어내리려는 모습을 보였다면 올해는 그렇게 기술주라든지 매그니피센트 세븐 이런 종목에 대해서 경계하는 시선을 보내지 않은 점이 또 다른 호재다라는 이런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각에서는 지금 페드 그리고 파월 의장에 대해서 이제 너무나도 낙관적인 거 아니냐 어떻게 보면 시장이 의도적으로 이제 흐린 눈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는데요. UBS 쪽에 이제 전무가 이런 분석을 내놨습니다. 결국 이제 연준은 계속해서 인플레를 억제하겠다라는 약속을 하고 있는데요. 시장만이 이 금리가 제약적인
정책 금리, 즉 종착점에 다다랐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좀 지나치게 낙관적인 시장 분위기를 이제 지적을 했습니다. 결국 이 전문가 같은 경우는 이번 주에 나오는 그 7월 근원 PCE 가격 지수 그리고 9월 중순에 발표되는 CPI 보고서가 연준의 9월 행보를 가늠을 하는데 특히 중요할 것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시장에 대해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 분석해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간밤에 보였던 종목과 섹터별 특징적인 흐름 어떤 게 있습니까? 네, 3대 지수 오늘 일제히 상승을 하면서 S&P 500 구성하고 있는 전 섹터가 상승을 했습니다. 유틸리티만 제외하고 모든 섹터가 상승세를 보였고요. 이 테크 종목들도 금리 상승이 잠깐 주춤하면서 다시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 가장 많이 오른 매그니피센트 7 종목이 이제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 플랫폼스가 있는데요. 각각 1.7% 그리고 1.6% 정도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뉴욕 증시 최고 대장주 애플 오늘 0.8% 올랐고요. 구글 역시 0.8% 정도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이제 장중 많이 좀 오르다가 이제 상승폭을 반납을 하고 0.1%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었던 종목이 있는데요. 3M입니다. 3M 같은 경우 오늘 주가가 6% 이상 상승을 했는데요. 3M이 지금 이 소음 차단용 귀마개와 관련된 집단 소송에서 이 보상금에 합의를 할 것이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6% 정도 올랐고요. 골드만삭스 같은 경우는 주가가 2% 가까이 올랐습니다. 골드만이 개인 자산관리 사업부를 이제 매각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주가가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